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412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직업 판단을 할 때 그 5가지 요소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그러니까 첫째는 일간, 일지, 두 번째는 원령, 세 번째는 용신, 네 번째는 왕신, 다섯 번째는 간지작용. 이런 정도가 우리가 일이나 직업 판단할 때 봐야 될 어떤 요소들인데, 지금 용신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직업 판단 시에 관여하는 용신은 주로 명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명리. 직업이란 명리를 넣는데 가장 중요한 방식, 방법, 수단, 경로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격국법, 재관법, 음양법 중에 각각 용신이 있죠. 격국용신, 재관용신, 수화용신이죠. 각각의 모두 용신이 있어서 상당히 복잡한 모습이지만 실제는 간단하며 소위 말하는 용신이라는 핵심 요소죠. 용신은 팔자에서 음양을 실어 나누는 3개의 시스템인 오행, 십신, 궁이로서 나타내고 묘술한다. 이 3개의 핵심 요소가 하나의 논리체계로 작동하여 직장이나 직업의 구체적인 유형, 업종 및 직무, 종류를 정하는 것이다. 오행, 십신의 작용. 오행은 직무의 본질을 정하고 십신은 직무의 유형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서 관인상생이 출현하면, 조합이 좋으면 공무원이 가능하고 또한 사업을 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것은 십신을 따라 정하는 것이죠. 공무원, 청관인지 탐관인지, 탐관이면 간판에 가는지, 장사이면 적법한 장사인지, 경영하는 것은 무슨 항목인지 등은 모두 오행에서 결정되는 거죠. 본질. 십신은 유형이죠, 유형. 공무원, 사업가 어떤 유형이죠. 그런데 그 유형 내에서 오행은 다시 청탁, 진가 이런 걸 가릴 때 사용하는 거죠. 궁유의 작용. 궁유는 직무의 계단성, 원근, 수준의 고저, 정부인지 민간인지, 주류인지 비주류인지를 결정하죠. 예를 들어서 년월은 선천, 그다음에 존위, 이른 시기 조년, 수준이 높음, 정부, 국영, 주류, 대도시, 인접지역 이런 걸 의미하죠. 일시는 후천, 좀 낮은 비속할 비자, 비위, 중만년, 수준이 낮음, 사기업, 비주류, 소도시, 먼 곳을 의미하죠. 구체론법을 보면 이 3가지 용신, 격국용신, 재관용신, 음양수화용신의 사용 방법입니다. 격국이 있어서 격국용신로 직무, 직업의 판단 지점을 삼는 경우, 격국을 세우는 점이 격국용신보다 왕한 경우에 격국을 세우는 점 위주로 직업을 논한다. 이건 태극명리가 더 설명을 하겠지만, 격국을 세우는 점은 우선 월지 사령자가 투관한 월지 사령자, 이것은 바로 격을 세우는 점이고요. 투관한 사령자가 없을 때는 투관한 글자 중에서 제일 왕한 글자로 국을 세운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국을 세우는 점이죠. 그래서 투관한 월지 사령자나 투관한 글자 중에 가장 왕한 글자, 이런 것이 1차적으로 격국을 세우는 지점이 될 것이고, 또 십신로 말하면 흉신무선이죠. 흉신무선. 그래서 이런 것 중에서 투관한 흉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없으면
기세를 따라서 세우는데 왕신이 되겠죠. 왕신. 이런 것들이 격국을 세우는 점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격국 용신보다 왕한 경우에 왕한 격국을 세우는 점 위주로 직업을 논한다. 격국이 있다는 말인데 있다는 말. 그러니까 격국의 프레임이 있다는 거예요. 격국 틀. 성패는 변론을 하고 격국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는 것이 격국의 프레임이 있다. 그래서 격국가. 그러니까 용신이 깨져서 격국이 폐격이 되는 경우라면 용신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격국가가 있다. 격국이 있다는 말은 그런 말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격국이 없으면 이런 프레임으로 갖추지 못한 것들이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금수를 먼저 본다. 금수. 이건 금수를 보는데 금수는 물질과 명리다. 금수를 얻어 이르는 방법이 직무, 직업 판단 지점이죠. 다시 재관을 결합하는데 직접 재관을 사용하여 직업을 정하거나 재관을 얻어 이르는 방법이 직업 판단 지점이다. 격국 금수가 없고 격국 재관도 불분명하면 몇 가지 핵심 판단 요소 조합이 빠졌습니다. 이로써 직무 직업을 정한다. 그 핵심 판단 요소의 조합이란 오행, 십신, 궁위 등이죠. 우선적으로 음인, 금수가 재가 있고 흉신이 재가 있는 조합을 취한다. 그런 것으로 직업, 직무를 판단해 보는 거죠. 만약에 팔자의 핵심 판단 요소가 많으면 예를 들어서 금수가 재가 있는데 또 흉신이 재가 있으면 통상 직업이 다변하는데 다만 모두 성취가 있다. 재가 유효하다. 이런 말이죠. 팔자의 핵심적 판단 요소 조합조차 없으면 일 없이 떠들거나 가정주부이다. 없다. 뭐 파손되고 뭐 그런 경우죠. 네 번째 요소인 왕신을 볼까? 왕신은 우리가 대환경이라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왕신은 일주에 영향을 주는 대환경으로서 주로 업종 영역이나 직무 환경을 본다. 우리가 주보법에서는 주신 이게 격신이죠. 원령을 중심으로 왕한 글자를 위주로 찾는데 주보법의 주신은 단순히 왕한 글자가 아니고 왕한 글자의 가신을 제거하는 청용신을 구비한 때 주신의 자격이 있는 거고 단순히 왕한 글자라고 하면 일단 원령을 얻거나 시에서 또 지탱을 받거나 할 때 왕한 글자가 되기 쉽겠죠. 그리고 단순한 왕신과 주부에서 말하는 격신, 즉 주신하고는 다르다. 왕신은 직무의 세부 항목을 논하는 하나의 지점인데 가장 왕한 오행십신은 일주에게 일생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매일매일 일주에 영향을 주니 한 개인이 처한 대환경이고 직장이나 업종 영역, 직무 환경이나 조직 환경을 대표할 수 있다. 만약 왕신이 득용하면 구체적인 직무도 왕신과 유관하다. 예를 들어서 왕신 목이 득용하면 직무는 목의 특성, 수공업, 소장농, 문화와 유관하다. 왕신인 목이 득용하지 못하면 농민일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 다만 다시 일주가 왕신을 조종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 그것을 조종할 수 있으면 직업과 유관한 것, 나의 것이 되는 거죠. 조종이 불가하면 직무나 직업이 아니고 일주가 처한 대환경이다. 다섯 번째 요소는 간지작용관계죠. 충합 이런 것들이죠.
간지가 충합하면 모두 직무 직업의 상을 가진다. 먼저 합을 보면 재합인은 구체적인 직무, 돈을 버는 조직, 직장을 대표한다. 육충이 감흥이 분명하면 이것도 직무의 상을 가지는데, 예를 들어서 인신충은 도로나 이동, 이발, 안마, 면발 제작 이런 것들의 상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간지 작용관계는 자팽자라고도 하는데요. 형충파의 생극, 형충파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을 보는 거죠. 이하 실내 해석을 이제 보겠는데요. 딱 철부직단이라고 해서 그냥 한마디로 딱 집어내는 그런 것으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업을 보는 방법을 우리가 지금 정립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논리 계통을 통해서 직업을 정하는 건가를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보시면 됩니다. 정사, 을사, 병진, 신묘. 병화일주가 왕 해서 합이 있지는 하지만 물정이 불변합니다. 그리고 목화는 한 일기죠. 동갑입니다. 동갑. 물종이 대표하는 업종이 안정적이고 화가 주관하는 업종 영역 안에 있다. 일주 화가 시간의 신금을 보는데 금이 왕한 경우 장사나 사업, 비즈니스 이런 상이고, 금이 불황 시에는 왕하지 않을 때는 사람을 데리고 활발히 활동하니 작은 리더의 상이다. 이 명조는 금이 불황, 화가 왕, 격국이 없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월지가 비겁인데 천간에 투관한 것이 신금이 재이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 인성입니다. 재관으로 가야 되는데 인성이 투관해 있죠. 그래서 격국이 쓸만한 게 없다는 겁니다. 천간에 재성이 투출하고 직접 재성이 무가치를 본다. 격국이 없으니까 재관법으로 보는데 재성이 투출해 있다. 그래서 직접 재성이 무가치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묘가 동주, 묘목은 가정, 묘문 곳, 일주화하는 것은 온난, 가정, 광명, 아름다움, 수선이나 인테리어와 유관하라. 토금이 있어서 건축과 유관하니 이러한 몇 가지 핵심 판단 요소로 직업을 판단한다. 실제 건축, 인테리어, 가게, 사장. 주보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4월 을정 신이 투관에 있습니다. 신금이 을목을 극해서 정화의 원천을 차단하니까 격신을 병화로 취할 수도 있습니다만, 신금은 사실은 아주 무기력하죠. 올해 사지입니다. 그래서 정화 겁재가 격신이고요. 을목 인성이 호의용신, 그 다음에 진사의 무토가 병화 가신을 제거하는 청용신입니다. 신금은 기신이지만 올해 사지, 시에 약해서 위해를 크게 미치지 못한다. 재죠, 재, 신금이 재. 그렇지만 기신이 투간에 있어서 완전히 재화되지 않기 때문에 큰 재는 불가하다. 무토, 식신, 청용신이죠. 식신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리고 정화와 을목의 상을 봐야 된다 이거죠. 정을, 뭔가
그리는 거. 이것은 을은 흔히 말하는 붓이죠. 정은 밝게 해주는 거, 밝음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식신은 기술이죠, 기술. 그런 기술. 그러면 단순한 조명기구는 아니고요. 을목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뭔가 그림을 그리고 아니면 뭐 제도나 설계 이런 것들이죠. 을묘, 갑신, 병호, 신묘. 일주가 병화이고 왕한데 격국이 일단 제격인데요. 천간에 지금 신금이 투관해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 비겁이 있죠. 그러니까 재와 인성이 투관해 있죠. 그래서 제격이라면 일주가 지금 제격 폐인이 되지는 못하죠. 재가 있으면 앞에 있는 것이 식신, 뒤에 있는 것이 식신, 앞에 있는 것이 관성인데 이 두 가지를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 원칙적으로. 그런데 지금 인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성이 투관해 있습니다. 제가 인성을 극하죠. 제격에 성격되지 못하는 거죠. 격국이 없고 물종의 변화도 없어서 업종력에서 범위를 정하면은 일간 화가 주관하는 산업이죠. 원령의 금이 왕하고 재성, 재관법으로 이제 보는 거죠. 천간의 재성이 주관해서 일간과 합, 장사가 분명하다. 인테리어 재료상. 을미경진 병인 개사. 병화일주, 육은하고 목이 있어서 물종이 안정되고 불변, 그것으로서 업종 영역을 정한다. 병화가 이미 양인데 수를 보니까 그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양을 이룬다. 바로 시주의 개수 정관이 투출, 병화가 양을 이루도록 하니 바로 관이 되는 거죠. 관. 정부의 관인지 기업의 관인지를 보자. 경금이 월상에 있으니 정부 소속이고 법을 집행하는 상이다. 개수 관성이 월령 진토에서 출두하니 존위 정부 종합하면 정부의 관원이다. 구체적 직무는 재를 보는데 재성 경금이 을목 인성과 합한다. 재성이 인성과 합한다. 을목 인성은 내무 가정이다. 이미 정부 관원으로 판정하였으니까 을목은 시의 도시 얼굴, 도시 미관, 도시 내부 관리를 의미한다. 경금은 법을 집행하는 것. 이렇게 재성 인성이 합하는 것이 구체적인 직무를 의미하는데 이건 그 앞에서 우리가 주동자, 피동자가 감응하는 것, 감응하는 것 위주로 우리가 직업을 정하는 방법도 봤죠. 구체적인 직무를 의미하는데 간접작용 합이 직무를 대표하는 용구 중 하나다. 일지, 인목, 인성은 문을 주관한다. 격국으로 보면 진중에서 을목과 개수가 지금 투관해 있죠. 을목과 개수. 본래는 을목이
여기인데 여기가 중기보다 잡기월은 더 강한데 을경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을 못 취하고 개수가 투관했고 정관경이 되는 거죠. 주보법으로 오면 을경합이 돼서 경이 합류하고 그 다음에 을목은 합거됩니다. 격은 식신무토가 되고 호유용신은 경금이 되죠. 그리고 청용신 기토를 제거하는 을목과 개수가 청용신이 됩니다. 가신 기토를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격은 무토, 그 다음에 용신은 경금, 그 다음에 기토 가신을 제거한 을목과 개수. 을목은 지금 합거되고 있죠. 관을 볼 때는 이 팔자는 개수가 태극점이죠. 그런데 기토가 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토를 경금을 쓰는 거죠. 병화가 경금을 극하는 무토가 방하죠. 그러니까 태극점은 일단 개수가 태극점이 돼 정관이죠. 보조적으로 경금과 무토를 같이 보는 거죠. 청용신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개수, 정관. 개수, 정관이 태극점. 직무 분야는 경금과 무토로서 정하는데 경금은 재성. 이게 뭘 방어하려고 하냐면 간목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간목. 미관 사업, 미관 뭔가 정비하고 다듬고 이런 것들이죠. 여기서 경금이 간목을 제거해서 개수를 청하게 해주고 무토를 호위하죠. 무토 격신. 무토는 식신이지만 오행을 보면 토성이죠. 토는 특히 무토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어떤 지역. 토는 아까 민중 대중이라고 했잖아요. 목극토 하는데 금이 목을 제거하는 것, 이것은 미관을 정리하는 것, 이런 거 해당되죠. 일단 직업을 볼 때 관이냐 비관이냐, 그 다음에 급여형이냐 자신의 사업이냐, 이런 걸 따져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글자나 오행, 십간, 음양 이런 것을 보고 구체적으로 좁혀가는 겁니다. 병인 정유, 병진 무술. 병화가 유근하고 천간의 일편 화토, 물종이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어. 무토가 한 번 전화하니까 인간사 연기풀 정화로 변한다. 그다음에 병진과 무술은 화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셰프 요리사의 상이다. 격국이 없으니까 제격인데
비겁이 중중하죠. 제격인데 비겁이 중중해서 제격을 쓰지 못하고, 무토 식신으로 쓰려고 해도 유금의 사지입니다. 사지. 그리고 식신으로 취하고 식신 생재로 가려고 해도 재와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그냥 금수나 재관법을 보는 거죠. 관이 없으면 재를 본다. 직접 원령의 유금이 왕. 하니 사업의 상이다. 경상, 상업 이런 거죠. 일주 병화가 왕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득제하는지를 보는 것으로 구체 식물 직업을 정한다. 원령 유금에는 정화 겁제이니 겁제에 의존하여 득제한다. 월주의 기관이 형제 자매가 장사하는 상이죠. 형제 자매가 장사하는 거. 그리고 명주는 그들에 비해 명주에 비해서 부자다. 일주 병화가 원령 유금을 만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조합이다. 다만 사용하는 것은 정화 겁제로서 득제하는 것이고, 또한 금극목, 일주 병화가 근이 없어지게 되니 년의 인목은 유금이 격하여 일주에 통하지 못하. 정부의 법을 집행하는 상이 아니고 개별 장사하는 상이다. 인목 무토는 절이나 묘당, 사당의 상이다. 형제의 도움으로 절, 묘당에서 가게를 열어서 관련용품 파는 장사를 한다. 주보를 보면 진유합, 진술충이 있어서 각자 합류되는 거죠. 격국으로는 정제격인데 또는 뭐 식신무토로 볼 수 있는데, 정제격이면 식상이나 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관성은 없고, 식상이 무토가 식상이죠. 식신이죠. 네. 재용식생이 되지 못하죠. 왜 그러냐면 재보다는 식신이 너무 왕합니다. 그래서 재가 묻혀버린, 격이 묻혀버리는 거죠. 그리고 유금이 재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격으로 보지 못하죠. 식신적으로 해도 식신 생재를 해야 되는데 이 팔자는 재성이 문제가 있어서 격국에서 논하지 못한다. 주보법으로 보면 격신은 정화, 청용신은 무토. 청용신이 약하니까 정화 겁제가 제 역할을 못하죠. 오행으로는 화토죠. 화토. 이건 뭐 문명이나 뭐 절이나 뭐 이런 사당이나 이런 것의 상이죠. 그런데 뭐 약하고 뭐 사지이고 가신이 왕하니까 본래의 정상적인 어떤 인자를 본다면 그런 분야에서 어떤 기회를 발휘할 수 있는 뭐 그런 구조인데, 그런 것을 제대로 얻지 못하는 거죠. 정사갑진 정미가보.
정화일주가 왕하고 물종의 영위가 안정되어 있다. 다만 격국이 없고 금수도 없고 재관도 없어서 이런 필자는 몇 가지 요소를 보는데 십신조합 등을 보는 거죠. 흉신이 일단 재가 있다. 월주갑진은 상관배인. 그러니까 진토가 상관인데 갑목이 동주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제하는 역용의 조합. 십신 측면에서는 기술의 상이죠. 교사의 상. 오행레벨에서는 갑목이 발령하고 화를 보니 전통문화를 주관한다. 실제 산명가 이전에 많은 영역 직업을 거쳤는데 기술 관련 직종 모두 선생이랑 가르쳐 훈련시키는 것. 만약 이명조가 갑목이 없으면 기능이 없는 것이니 일이 없이 정처 떠돌이 일당벌이다. 경자신사 신축경인 신금일주 축토에 근이 있고 비교적 안정된다. 천간이 비겁이 1편이니 격국이 없고 1편이고 격국이 없고 재관도 지지에서 분명히 드러나지 못하니 직업은 십신조합 등 몇 가지 요소를 본다. 년주, 월주, 일주 이렇게 나눠서 보는 거죠. 읽어보시고요. 양계초, 병화일주, 왕하고 물종이 안정, 조합이 좋아서 수를 보거나 격국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관이다. 양자가 모두 구비가 되었다. 월상에 편인을 세우고 연상에 관성을 용하니 격국이 이루어진다. 격국용신, 개수, 관성. 관료가 되는 것을 주관한다. 격국을 세우는 점은 갑목의 편인이 왕하다. 세우는 점이 왕하죠. 그래서 갑이 개보다 왕, 갑목을 위주로 판다. 지식계의 명인형 관료다. 이 패턴 앞에서 봤죠. 학자로서 정치, 관계에 나가는 것. 그런데 자신이 생각한 어떤 이상적인 정책, 인성이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관이라고 하는 거죠. 반대는 안 되는 거죠. 을묘부자, 경인정축, 월상무토 효신을 세우고 연상, 재성을 용한다. 흉신우선이니까요. 정화관성이 무군하여 효신국이 잡되지만 격국이 이루어진다. 정화관성은 무력하여 재성을 설하지 못하고 무토를 생하지 못하여 축토에게 피설되고 축토는 묘울목에 제어된다. 격국이 이루어진 발자는 직업이나 직무 판단 지점을 격국용신 또는 격국을 세우는 점을 보는 것인데 격국을 세우는 점이 격국용신이 분명히 왕하면 격국을 세우는 점으로 직업을 판단한다. 이명조는 격국용신이 직업을 세우는 점보다 왕해서 직업이나 직무는 격국용신 위주로 논한다. 십신 측면에서는 재성이 효신을 제하니까 재성이 격국용신이죠. 그래서 기술이나 제품 장사. 제왕하니 제품을 파는 것이고 기술은 보조다. 오행 측면에서 목국토하니까 미용의 상인데 무토는 거칠어서 목으로 두드려 다스려야 한다. 미용 체인점 사장. 을묘 병술 병호 경인. 병화일주가 근이 있고 물종이 안정됩니다. 근데 지지에 비겁국을 이루죠. 비겁국을 이루기 때문에 격국이 없으니 금수를 재관에 결합해서 본다. 일가는 화, 금수는 재관, 병화일주가 금을 보니 상업계의 상이 있다. 이명조는 금이 왕하지 않, 경상이 불과하다. 주로 일을 하는데 몸을 활용하여 활발히 움직이는 것.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무신, 경신, 병인, 정묘.
일주가 쇠약해서 편인은 효신이 되는 거죠. 여기 이 팔자는요. 편인이 효신이 되는 경우를 제가 앞에 설명드렸죠. 일주가 쇠약하거나 편인이 간지에 식신을 보는 경우 효신이 된다. 병화일주 왕하지 않고 자화 일지 인무 인성에 의지하여 재관을 넣는데 언제나 조직 지장이 있어야 하고 자기가 사업하는 것은 좋지 않아 실패하기 쉽다. 재성경금 지지가 인신충 금이 비록 원령에 있지만 목을 목은 인성이고 직장 조직 정식 직장이었고 정부의 직무도 아니다. 금목이 충 주로 손발 근골을 움직인다. 금 재성이 무엇과 감응하는지를 보는데 목과 감응한다. 그래서 음식과 유관하다. 일주 병인은 목화 조합이고 음식과 유관. 금목 조합 면발을 만드는 것. 건강 보조 안마의 상이다. 그리고 직업등이 있다. 원래의 금수가 재화가 없어서 직무의 출발점이 낮다. 지지의 금목충이 직무 직업이다. 간지 작용 관계 중 충이 구체적인 직무 직업을 대표한다. 하는 용법 중에 하나다. 그 다음 팔자 병진 기의 병술 병신. 일간 병화가 약하다. 물종이 불안정하다. 격국이 없고 천간에 재관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아서 지지 금수를 보는데 원령은 개수칠살, 기토 상관로 제살. 이것이 핵심 판단 요소이고 직업 판단의 핵심이다. 수음이 올지 원령 수음이 재가 있어서 흉이 흉을 제하는 조합이다. 십신은 사회상 측면에 상관은 기술을 주관하고 칠사를 위험을 주관한다. 흉신이 주로 일선에 있어서 낮은 수준의 직업이다. 오행으로 본질을 보면 해수 칠사의 흉신 원령에서 왕, 해수가 주도적인 직무 직업인데 해수가 진토를 보니까 넓은 바다의 상이다. 시조 병신은 화극금의 좋은 조합. 이외 등이 작은 부분의 리더가 될 수 있다. 좀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화극금이 왜 좋은 조합이고요. 갑자기 막 이런 말이 나오니까 좀. 이것은 음양법인데요. 음양. 원령이 수왕하죠. 이건 체가 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은 양을 해야 되죠. 토국수 기해는 토극수죠. 진해도 토국수, 술해도 토국수. 시지의 신금은 금하수죠. 금생수 하면 음을 돕는 거죠. 그래서 병신주는 화극금에서 금이 수를 생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음을 돕는 걸 막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겁니다. 용신, 양용신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화극금해서 천간에 화토가 나란히 있고요. 그래서 용신을 나란히 구비하고 특히 일간이 화다, 병화, 화생토할 수 있어서 왕한 음을
제하는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능력이 있는 능력자. 일간이 특히 음양용법에서 일간이 용신인 경우 그 사람은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조우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임수일간이 여름에 출생했다.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화가 없다. 그러면 환경은 좋지 않죠. 화가 없으니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일간만 수죠. 그러면 이 사람은 환경은 좋지 않지만 본인 자신은 능력이 있고 이 환경을 힘은 들지만 헤쳐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직업론 요약. 물종, 천명, 용신이 직업을 결정하는 가장 관건인 3대 요소이죠. 물종의 변화 여부를 먼저 보는 거죠. 물종이 독립 가능한가? 독립 가능해서 변화가 쉽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표준적인 어떤 얼굴형을 통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 직업 판단 포인트는 이런 아까 말씀드렸죠. 일간일지, 그 다음에 월령, 용신, 왕신, 생극제화. 그다음에 십신 조합으로 직업 직무의 유형을 볼 수 있다. 재관이 상생하고 득용하면 관리직업, 자영업 사장, 리더 이렇게 되죠. 식신생재가 득용하면 장사나 사업 경영하는 거죠. 상관 폐인하면 문화예술이다. 오행조합의 구체적인 직무 직업. 목화통명은 문화예술, 무기 금을 극벌을 당하면 가구나 도로, 운동, 모기 술을 만나면 펼쳐 보여주는 직업, 예를 들어서 수공예 기술, 전통 공예 기술 뭐 이런 거죠. 모기 토를 만나면 재배하는 직업. 예를 든 겁니다. 구체적인 직업상, 목화의 직업, 목과 화의 조합, 전통문화, 영화예술, 목은 전통, 화는 뭐 전파, 문명 이런 거죠. 금목, 그다음에 금수, 금화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제가 참고 자료로 인터넷 자료를 제가 보다 보니까 탈도사라는 분의 학업운 이런 것들 정리하는 자료가 있었는데 내용이 좋아서 제가 갖다 지금 붙여놨습니다. 읽어보시고 탈도사라는 분은 제가 보기에는 실무용으로 어떤 내용들을 많이 알려주시고 있는 분이라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충분히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제가 추가적으로 별도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 420 여기 보면 신사를 부분에서 저는 신사를 그닥 중시하진 않지만 학문을 이루는 양상을 나타내는 걸 중심으로 판단하며 공망은 정신적 활동을 위주로 하거나 부족한 모습으로 채우거나 아예 채우지 않기도 하는 것이고 천을기인, 각종 귀인은 정신적 활동 위주로 하거나 고급 기술, 첨단 기술 위주. 원진이나 귀문, 정신적 활동 위주가 세간의 이목을 잘 끌지 못하는 독특한 분야의 이런 거다. 원진 같은 경우는 좀 활용하는 그런 분야가 상당히 되는데요. 흔히 사랑하는 원수 이런 거잖아요. 원진이.
원진을 기억하는 방법은 자오충인데 양이죠, 양. 하나 더 나가서 미, 자미 원진. 축은 음이죠. 미가 충이고 뒤로 가서 오, 추고 원진. 이런 식으로 자축인. 자, 인은 양이죠. 신이 충인데 앞으로 가서 신유, 인유 원진. 묘는 음인데 묘유 충인데 뒤로 갑니다. 묘신 원진, 인묘진. 술이 충인데 양이죠. 그래서 앞으로 가면 진해 원진. 하는 의미죠. 해, 충, 뒤로 오면 술, 사술 원진. 이렇게 맞죠? 자축인묘 진사까지 하면 오는 다시 축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원진을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학교운 읽어보시고 대운과 세운 이렇게 지금 구분하셨는데 이 자료는 우리가 보통 세운이라 하면 태세, 그다음에 대운 이렇게 해서 유년, 대운 이렇게 합쳐 쓰기도 합니다. 여기는 한글로 붙여주시면 될 것 같고 정리를 잘 해놓으셔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술사가 직업을 분석하는 과정, 이 내용은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보법으로 제가 풀어봤는데도 주보, 임술, 모신, 을류, 이모, 경, 무, 정, 을 이렇게 취할 수 있죠. 주보법 설명해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이렇게 빨간 결로 즉 축관을 화하는 인성, 자격증이 필요한 관성, 단계, 계절이라는 거예요. 계절. 인호술생이 만나는 사람에 따라 작용되는 유형별 간법. 인호술생이 인호술생을 만나면 이런 것이 있다. 사유축 생을 만나면 이렇다. 이런 거죠. 이거 우리가 모라고 하죠. 모. 그다음에 비. 그다음에 생.
그러니까 극. 나를 갉아먹는 거. 나와 동류, 나를 생해주는 거, 나를 극하는 거. 이렇게 나누어서 나를 갉아먹는 것은 윗사람, 나와 동류, 동료죠. 동기, 동류. 나를 생해주는 거, 부하죠. 부. 네. 나를 극하는 거, 이것은 적대자죠. 이렇게 해서 이걸 활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인호술생인데요. 해묘미생이 만나는 사람에 따라 작용하는 유형별 간법을 보려면 이것은 목이잖아요. 목. 그러면 나를 갉아먹는 건 뭡니까? 토죠, 토. 그 다음에 토는 다 들어가 있죠. 신자진, 나를 생해주는 것, 신자진이죠. 신자진. 목이라고 하면, 해묘미 목국이라고 하면, 이건 그래서 나를 생해주는 것은 부하들이죠. 뒤에 나보다 하위결의 신분, 여기서 보면 되는 거죠. 만약에 해묘미생이 부하들의 관계를 보려면 여기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는 신으로 바꾸고요. 여기서는 자로 바꾸고 진으로.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죠. 나를 극하는 것. 해묘미생이 이 내용을 활용하려면 나를 극하는 건 금인데 금이 나의 적대자죠. 그럼 여기서 이게 사유축이니까 이게 사, 이게 요, 이게 축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죠. 내가 여기서는 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묘미생이라고 하면 내가 극하는 것, 여기는 나하고 동료. 여기는 해, 묘, 미. 신자진, 나의 힘을 빼는 것. 목은, 화는 금이 힘을 빼죠. 여기서는 지금 토는 따로 떼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를 뺀 나머지 오행을 가지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해묘미는 화가 나의 힘을 빼는 거죠. 목생화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똑같이 사, 유, 촉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내가 무슨 띠냐에 따라서 활용을 해보는 겁니다. 인호술생이라면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죠. 승진 당선운 이것도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혹시 관심 있는 사람들 대답을 해주려면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지금 탈도사라는 분의 그 자료는 실전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내용, 현실감이 굉장히 그 높은 거죠. 제가 강의하는 것 내용보다는 더 실무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내용을 축약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이 한 번씩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이런 것들은 그 실제 실무에서 상담을 하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내용, 그런 어떤 문장 이런 거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내용은 좋습니다. 저도 한번 읽어보려고 제가 갖다 놓은 건데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4권 전통 격국론과 직업론 강의가 다 끝났는데요. 격국론 방식으로 직업을 판단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원령 성격자는 뭐 격국을 이루는 용신을 주로 보고, 성격이 되지 않는 자는 월지본기, 재관, 뭐 왕신 이런 걸 보고, 아니면 중국에서의 어떤 그런 학자는 직업주를 찾는 거예요. 직업주, 기둥. 또 십신 간의 어떤 그 서로 상호 정의, 이건 서로 감흥으로 인해서 반응하는 글자로서 정의하는,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이론을 설명드렸는데 직업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논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론들을 공부하시고 또 실전을 많이 해보시면서 스스로 보완하시고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